안녕하세요. 이정찬의 주도주 따라잡기 첫 번째 시간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조선주인데요. 조선주 중에서도 HD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이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 비교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진투자증권 대방동 지점의 이정찬 PD입니다. 우선 주도주와 관련해서 이제 조금 더 주도할 수 있는 종목이나 주도하고 있는 섹터에 관련해서 앞으로 좀 설명드리는 그런 코너를 마련해 봤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선주와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PB님 요즘에 이제 증권, 주식과 관련된 기사를 좀 보면은, 뭔가 조선주가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조선주가 뭐 신고가를 쓰고 있다는 내용 아니면 좀 주목해 볼만하다 이런 내용이 있던데 왜 그런 걸까요? 우선 조선주에 지금 주목해야 되는 이유를 제가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 네. 자료를 보시면 이제 성과 상승, 첫 번째로는 성과 상승이 좀 이제 선박의 가격이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 좀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첫 번째 원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친환경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굉장히 친환경과 관련해서 규제들이 많잖아요. 네. 새로 이제 좀 더 친환경을 위해서 좀 노력하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친환경 선박을 좀 제조하자, 좀 만들자 이런 부분으로 좀 나아가고 있다라는 면이 두 번째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노후화된 선박이 조금 많아졌어요. 그러면 당연히 새로운 선박을 건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조선주를 좀 실적이 좀 더 나을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조선주가 인기를 받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조선주 하면 사실 몇 가지가 좀 떠오르실 텐데 네. 어떤 종목이 떠오르시나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HD 현대중공업, 또 삼성중공업, 하나오션이 있고, 또 제가 추가로 두 개를 더 조사해 왔는데, 현대미포조선, 또 HD 한국조선해양 이렇게 또 있더라고요. 맞아요. 굉장히 앞에 좀 말씀하셔가지고 질문이 좀 외람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을 좀 조선주에서 오늘은 딱 세 가지만 종목을 좀 추려내가지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하나오션, 그리고 삼성중공업 이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앞서 말씀해주신 이 세 가지 종목들의 어떤 부분을 비교해 주실 건가요? 우선 가장 사람들이 많이 좀 알고 싶어하는 내용이니까 최대 주주, 그리고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과 관련된 세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 화면을 보시면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HD 한국조선해양이 최대 주주로 있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삼성전자가 최대 주주로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좀 볼 수 있는데,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영업이익 부분에서 이제 있는데 어느 종목이 가장 눈에 띄시나요? 현대중공업 하나오션은 마이너스고, 삼성중공업만 1분기 기준으로 흑자를 봤네요. 맞아요. 네. 딱 그 부분이 딱 좀 인상 깊게 보아야 될 부분입니다. 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 이미 흑자로 돌아섰고,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 좀 돌아설 것 같다라는 이런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주목해 보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가장 궁금해 하실 부분이 조금 종목별로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되고 종목별로 무슨 차이가 있는지가 가장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이 자료 화면을 보시게 되면 주요 사업의 탱커, LPG선, LNG선, 컨테이너선을 다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좀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탱커나 뭐 LPG선 이런 거 아시는 내용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설명해 주세요. 그쵸. 굉장히 좀 처음 듣기에는 생소할 수 있는 부분인데 설명을 하나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탱커 같은 경우에는 쉽게 생각하면 유조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거요? 유조선. 유조선. 원유를 운반하는 유조선, 기름 운반하는 이제 선인데 그거를 탱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LNG선과 LPG선도 다들 좀 건조를 하는 편인데, LNG선이랑 LPG선이 좀 LNG를 운반하고 LPG를 운반하는 선인데, LNG와 LPG의 차이가 혹시 뭔지 알고 계신가요? LNG가 천연가스고 또 LPG가 석유가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정답이죠. 사실 저는 예전에 몰랐는데 굉장히 역시 아나운서 LNG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LPG는 저도 조사를 해서 알았어요. 네. 왠지 모르겠는데 LNG는 어디서 들어갔나 봐요. 맞아요. 주워들었어. LNG는 사실 도시가스니까 좀 자주 좀 접하게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자면
LNG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주신 천연가스인데 네. 이제 땅속 깊이서 이제 채굴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가스만 가지고 있는 그 땅을 파게 되면은 여기서 나오는 거를 이제 천연가스라고 해요. 네. 그리고 반면에 LPG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석유가스. 네, 석유가스이기 때문에 석유를 팔 때 이제 땅을 파기 시작하면 이제 석유를 이제 좀 파기 시작하는데 그 전에 이제 가스를 좀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 가스를 이제 걸어 올리게 되면은 이제 석유가스라고 하는데 그 석유를 올리는 과정에서 얻는 가스, 그러니까 석유가스라고 불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쓰임새 같은 경우에는 LNG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천연가스, 네. 그리고 LPG, 도시가스에 쓰이고, 그리고 LPG 같은 경우에는 좀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주유소 이런 데 가면은 LPG 충전소가 있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이 LPG 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컨테이너 선인데, 네. 컨테이너 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컨테이너를 운반하는 네. 그런 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운반하는 그런 배 이 정도로 그냥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맞아요. 컨테이너 운반하는. 다들 운반하는 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씀해주신 이 선박들을 이 세 가지 회사에서 다 생산을 하는 건가요? 네, 맞아요. 어. 이 공통적으로 좀 이렇게 수주를 받아서 생산을 하기 때문에 네. 다들 경쟁 업체라고 세 가지 업체 다 경쟁을 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렇지만 각 기업마다 좀 다른 차이점들이 있어요. 네. 우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특수선이라고 하는데 좀 특수한 용도의 쓰임이 가지고 있는 선박이에요. 그래서 그 특수선 중에서도 조금 이제 군함과 관련해서 좀 두각을 보이는 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특화돼 같습니다. 있다. 맞아요. 그래서 군함 같은 경우에서도 어떤 부분을 좀 가지고 있냐라고 네. 여쭤보신다면 수상함이라는 부분인데 수상함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배에서 위에서 떠다니고 있는 네. 그런 함대들을 이제 수상함이라고 하고 이런 부분에서 실적을 가지고 있고 최대 실적을 가지고 있어요, 국내에서. 그리고 선박용 엔진 같은 경우에 시장 점유율 1위를 위치하고 있어가지고 선박만 만드는 게 아니라 선박용 엔진까지 만들 수 있는 좀 종합적인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하나오션인데 네. 하나오션도 살짝 비슷해요. 좀 네. 방산이나 이런 좀 군함 같은 그 관련해서 좀 중요하게 좀 다루고 있는 회사인데 네. 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잠수함 사업이 좀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배 위에서 있었던 선박인 걸로 알고 계시죠? 네. 그러면 이제 하나오션은 잠수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수함.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좀 한화 같은 경우에는 좀 방산과 관련해서 굉장히 좀 집중적인 업체이기 때문에 앞으로 방산 계열사를 많이 가진 한화가 좀 시너지를 나타낼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좀 HSD 엔진이라는 좀 엔진 업체를 좀 인수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한화에서도 적극적으로 나가려는 부분을 강점이라고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건 그냥 개인적인 궁금함인데 저렇게 막 뭔가 인수한다 이러면은 저기 주가나 이런 게 좀 오르거나 그런 게 있어요? 그쵸. HSD 엔진 같은 경우에는 주가도 많이 올랐고 그리고 이제 좀 대기업에서 이제 인수한다라고 하면 좀 좋은 부분으로 비춰지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좀 주가가 오르는 편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삼성중공업 소개시켜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네. 앞에 두 개는 좀 특수선 네. 좀 강조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다른 두 기업과 다르게 해양 플랜트에 좀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해양 플랜트. 네. 네. 해양 플랜트는 쉽게 생각하시면 해양에 있는 자원들을 네. 뭐 관찰하거나 뭐 이렇게 생산하는 그런 곳을 이제 해양 플랜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해양 플랜트 중에서도 FLNG라는 네. 이제 그 선박이 있어요. 그래서 FLNG에서 굉장히 강점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제 FLNG 같은 경우에는 해상 부유식 액화 설비를 좀 말하는 부분입니다. 네. 말 그대로 해상 부유식, 해상에 떠서 네. 이제 액화 설비, 그러니까 천연가스 같은 경우를 이제 바로 이렇게 빨아들여서 액화를 이루게 됩니다. 위에서 다 하는 거죠. 바다 위에 공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박이다. 맞아요. 그래서 전 세계 수주 물량이 5척이 있는데 삼성중공업이 4척을 차지하면서 전 세계에 네, 대박. 맞아요. 엄청나네요. 네. 그럼 여기는 진짜 되게 비전이 있고 전망이 좋은 종목이네. 그쵸? 그쵸. 해양 플랜트 어.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뭐 삼성중공업의 강점이라고 꼽히는 게 다른 좀 조선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해양 플랜트를 할 때 사실 적자가 좀 많이 났었는데 초반에? 맞아요. 삼성중공업만 계속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좀 이어나올 수 있는 강자의 모습을 좀 보여주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짱이다. 네. 네. 그리고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련해서 좀 뉴스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네. 좀 최근에 이슈가 굉장히 궁금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이슈가 있을까라는 부분을 좀 캡처를 해왔는데 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노사 갈등과 관련된 문제예요. 네. 어디 가나 좀 노사 갈등이 좀 많은데 그럼요. 그럼. 맞아요. 조선 같은 경우에 좀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노사 갈등이 좀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좀 조선주에서 좀 위험 리스크라고 뽑히는 부분이 좀 네. 인력과 관련한 부분이 뽑히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이런 뉴스를 가져오게 되었고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오션과의 경쟁이에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수선 그리고 네. 좀 방산과 관련해서 좀 네. 군함과 관련해서 좀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을 좀 경쟁하게 되는 어쩔 수 없는 업체들인데 네. 이제 최근에 한국형 호위함 8,000억짜리 이제 수주가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서로 승부를 보려고 하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 뗄래야 뗄 수 없는 경쟁 상대네요. 라이벌. 맞아요. 말씀드린 대로 특수선에서 붙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은 하나오션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임금 그리고 또 이제 인재 확보 이런 부분을 가지고 왔는데 다 똑같네요. 맞아요. 하나오션은 최근에 대우조선해양을 이제 인수하면서 이제 생긴 기업이라서 좀 더 혁신적으로 우리가 좀 강하게 나가겠다. 그래서 인재 확보를 좀 더 공격적으로 하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뉴스 기사를 좀 주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조금 그 말씀드린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에 비해서 네. 좀 하나오션이 수주 물량이 지금 적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된 거냐라고 좀 이제 하나오션 관계자가 좀 인터뷰한 게 있는데 네. 그 내용을 살펴보시면 네. 우리는 조금 더 수익성에 좀 치우친 부분이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수익성과 관련해서 더 높게 나오는 그런 선박들을 좀 선박들을 좀 이제 건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수주 물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인터뷰한 내용들이 있고요. 마지막은 삼성중공업을 다뤄드릴 텐데 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FLNG 계속해서 R&D하고 이 부분이 삼성중공업의 어떻게 보면 좀 강점이다 네. 라고 생각하셔서 계속해서 좀 이 부분을 파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거제조선소와 관련된 부분인데 세계에서 수주 물량이 1위를 기록했어요. 네. 그만큼 이제 인기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렇게 선박 수주 잔량이 1위고 또 인기가 많다고 하니 이 각각의 종목들의 주가가 좀 궁금하거든요. 어느 정도일까요, 지금? 형성된 종가가? 그렇죠. 지금 저희가 지금 이미 딱 이 촬영 기준으로 장이 마감됐거든요. 네. 종가가 얼마일까요? 종가는 사실 저희가 촬영하다 보면 이제 네. 딜레이 되기 때문에 네. 바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추세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네. 이제 주봉과 관련된 부분인데 확실히 보시면 최근에 다들 세계 업체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조선주가 인기를 많이 받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수주 물량들이 나올 거고 앞으로 좀 더 실적이 잘 찍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러네요. 모습입니다. 완전 상승세네요, 다. 맞아요. 오늘 설명 들으시면서 좀 아나운서님은 어떤 생각이 좀 드셨나요? 삼성중공업 좀 탐난다. 어, 근데 너무 많이 올라 있어서 또 지금 타면 안 되겠다. 제가 네. 아까 주식을 할 때 저희가 네. 저번에도 이제 따로 이제 말을 했는데 네. 제가 급발진하는 경향이 있어서 뭔가 오르네 하면은 무조건 사요. 그다음에 산 다음에 이제 떨어질 때쯤 계속 버티는 거죠. 물타기하고 막 단가 낮추고 맞아요.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사면 안 되겠고 아주 혹시 조금 주가가 떨어진다면 올라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맞아요. 이제 투자 같은 경우엔 개인의 견해고 네. 각 종목마다 매력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조선주와 관련해서 좀 들고 온 부분이 있고 앞으로 더 주도할 수도 있겠다라는 좀 가능성을 가지고 좀 가져온 거라서 네. 앞으로 눈여겨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PB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조선업이 왜 전망이 좋은지 또 이 세 가지 각 기업들이 특징들을 하나씩 다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럼 또 다음번에 알찬 시간으로 찾아올게요. 안녕!